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상담 오시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나는 변제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첫 번째 개념 정리부터 할 건데, 변제금이 뭡니까, 여러분? 변제금이? 파산은 이 빚잔치라 있잖아요. 하나도 변제를 안 한다 했죠. 내 재산도 다 반납하는 대신에. 근데 회생은 내가 내 재산도 다 보유하는 대신 매달 얼마씩 일정한 금액을 법원에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 법원은 그 돈 받아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물론 내가 가진 채무가 1억일 경우에 1억을 전부 다 변제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3년 동안 법원에 변제금을 내는데 전액을 다 변제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는 변제를 해줘야 됩니다. 회생 같은 경우에는. 이때 매달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을 변제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변제금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일단 여러분의 급여가 있을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급여를 200만 원 받으시면 거기서 110만 원을 빼시면 됩니다. 90만 원이 남죠. 그럼 90만 원이 한 달 변제금이 됩니다. 여기서 110만 원 빼는 것을 보고 1인 생계비라고 말하거든요. 한 사람이 먹고 사는데 필요로 하는 금액을 계산해 봤을 때 법원에서는 110만 원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110만 원을 빼서 그건 생계비에 쓰고 남는 금액만 회생 변제에 쓰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2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2명이 되면 2인 생계비라고 해서 180만 원을 뺍니다. 200만 원에서 180만 원 빼면 이제 나는 20만 원만 변제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월급 받는 사람의 경우잖아요. 근데 개인 사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치킨집이든 마트든 간에 개인 사업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트럭 택배 일 하시는 분들 있죠. 아니면 배송 일이나 화물 일 하시는 분, 운송업 일 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한 달에 800만 원 번다 그래도 유류비에, 전기비에, 톨비에, 내 가끔 쓰는 직원 인건비에 이거 다 빼고 나면 사실 한 달에 한 순이익으로 한 150, 200밖에 안 남으시잖아요. 개인 사업자, 운송처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 필요한 경비를 빼고 남는 것을 급여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 이제 생계비를 빼게 되는 거죠. 가족이 늘어나면 더 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 생계비란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200만 원 벌지만 110만 원을 내 생계비로 쓰기는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월세가 비싸게 나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몸이 아파요. 내 몸이 아파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 아니면 내 자녀가 너무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데 매달 어느 정도 교육비를 더 지급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그 전액은 감안을 못 해주지만 일부라도 생계비에 더 포함을 해서 내 월급에서 더 빼주겠다. 그래서 추가하는 생계비라고 해서 이걸 추가 생계비라고 말을 합니다. 추가 생계비는 반드시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추가 생계비는 일단 법원에 요청하지 않는 건 절대 고려해 주지 않습니다. 법원이 먼저 직권으로 고려해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본인이 변호사하고 그걸 합의를 해서 이거를 계속 주장을 해야 됩니다, 법원에. 그럼 주장하면 반드시 다 받아주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법원에서 반드시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봐야죠. 그렇게 해서 변제금이 20만 원, 30만 원 내려가면 그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된다는 보장도 없고 재판도 길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추가 생계비도 한번 빼보고 기타 생계비도 빼보고 내 부양가족도 최대한 한 명이라도 더 포함시켜서 생계비를 늘려서 내 변제금을 좀 낮추어 보겠다. 이런 시도를 열심히 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변수가 하나 있는데, 첫 번째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채무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상으로 변제해야 돼요. 아까 급여에서 내 1인 생계비를 빼니까 예를 들어 한 달에 변제금이 40만 원이 나왔어요. 빌라가 2억짜리든 3억짜리든 있겠죠. 거기에서 담보대출을 빼면 이게 3,600만 원짜리 빌라야. 그러면 법원에서는 그 3,600만 원 이상은 변제를 시킨다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내 급여가 얼마든 간에 그 3,600만 원을 36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적어도 100만 원은 변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변수는 탕진이에요, 탕진. 주식이나 도박 같은 거 하신 분들. 20대 남성, 30대 초반 남성 같은 경우는 도박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40, 50대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시는데 빚을 져서 오시는 분들은 주식을 탕진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가 예를 들어 토토로 3,600만 원을 탕진했다. 그러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3,600만 원을 있는 재산이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주식이나 도박으로 탕진했던 경우는 그 가치만큼 재산에 집어넣기 때문에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제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월급 빼기 110만 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월급 빼기 18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오늘은 변제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다른 영상으로 찍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